제가 생각하는 애플의 이미지는 가성비와 거리가 먼 브랜드였습니다. 되려 비싸다, 아니 존나 비싸다가 더 잘 어울리죠. 그랬던 애플이 2020년 인텔과 작별을 선언 후 출시한 M1 칩셋의 맥북 에어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처음 저도 언팩 행사를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호환성 똥망이겠구만. 그래봐야 에뮬레이터지. 네, 이런 부분은 사실 팩트였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본 맥북 에어는 호환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에뮬레이터로 가동되는 인텔 기반 맥 프로그램들은 느린 실행 속도,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버그들,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맥북 에어는 그런 단점을 뛰어넘는 애플과는 정반대되는 단어, 가성비와 잘 어울리는, 어쩌면 그동안의 노트북 생태계를 뒤흔들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인텔 CPU의 가장 큰 약점, 뜨겁고 전력 효율이 낮다는 점이죠. 뜨겁다는 건 스로틀링, 즉 성능 저하를 발생시키고 그에 걸맞는 냉각 장치들이 필요해집니다. 안 그래도 낮은 전력 효율에 팬까지 돌려야 하니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고 자연스레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이건 휴대용품의 치명적인 단점이죠. 우리 휴먼들은 배터리 타임이 6시간밖에 되지 않는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했죠. 고성능의 CPU가 탑재될수록 배터리 타임은 더 짧아지고 더 무거워지는 그런 녀석들을요. 물론 이번 맥북 에어도 13인치 크기에 비해 절대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이건 애플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한 거라고 봅니다. 아마 테스터들을 위한 제품에 폼팩터 변경이라는 리스크 감수는 싫었나 봅니다.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니깐요. 그래도 분명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M1 칩셋은 가벼운 작업 정도는 10시간 이상의 사용이 거뜬한 배터리 타임, 무겁고 시끄럽기만 하던 팬이 없어도 일반 랩탑들보다 착한 온도, 조용한 곳에서 맥북 에어를 사용할 때면 그 조용함이 주는 만족감은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그 소음이 이젠 어색하게 느껴지죠. 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보신 것처럼 맥북 에어 한 달 실사용 후기고요. 제가 처음 리뷰했을 때도 상당히 칭찬을 했던 제품입니다. 그런데 한 달을 사용한 지금 더욱더 칭찬을 하고 싶은, 그동안 제가 써왔던 그런 랩탑들과는 확실히 차원이 다른 한 단계 진보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먼저 인트로 부분에서 많이 강조했던 성능에 관해서 조금 더 보태자면 솔직히 아주 좋습니다. 특히 제가 맥북 에어를 산 용도, 휴대성이 좋은 노트북을 사는 이유가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서 작업, 간단한 업무, 그리고 저는 편집을 종종 하기 때문에 썸네일 제작이나 아주 간단한 영상 편집 이런 것들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맥북 에어는 그런 용도로 완벽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출시되고 있는 랩탑들, AMD, 인텔 CPU가 탑재된 그런 제품들과 비교해도 절대 꿀릴 게 없죠. 예전에는 동일한 사양의 CPU, 인텔의 i3, i5 같은 게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동급 노트북과 비교하면 가격이 2배 정도 비싼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M1 칩셋의 성능이 웬만한 100만원대 인텔 CPU, AMD CPU와 비교해도 절대 꿀릴 게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열 스트레스, 소음 스트레스, 배터리 스트레스까지 노트북에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 3종 세트를 거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 맥북 에어가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메인 칩셋의 성능을 제외한다고 해도 하드웨어적으로 아주 뛰어난 제품이잖아요. 사실 인텔 시절에도 빌드 퀄리티, 디자인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말할 게 없죠. P3 색 영역을 지원하고 트루톤 기능으로 눈은 더 편안합니다. 해상도는 2560에 1600, 한 110만원대 노트북에 들어간 디스플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디스플레이예요. 특히 이번 맥북 에어는 맥북 프로와 급 나누기도 거의 없죠. 유일하게 차이나는 화면 밝기도 400니트 정도면 타 노트북에 비해서 엄청 밝은 편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벤큐의 100만원 하는 모니터도 P3 영역에서 95%, 화면 밝기는 400니트예요. 그러니까 맥북 에어에 들어간 디스플레이가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의 그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가이시 키보드는 제가 사용해본 모든 노트북 중 최고의 키보드이며 스피커, 터치패드, 알루미늄 바디의 빌드 퀄리티, 애플 로고의 감성, 심지어 잘 만들어진 맥 OS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절대 비싸다는 느낌이 없어요. 이 정도면
저렴하죠. 제가 너무 빨았나요? 그렇다면 제가 느낀 단점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활용 범위가 매우 좁다는 겁니다. 기존 인텔 맥북들도 사실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었지만 M1 칩셋의 맥북 에어는 그마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특히 북캠을 이용한 윈도우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 처리 등 업무를 진행할 때 데스크탑을 켜고 다시 작업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려했던 문서 작업, 워드나 한글 이런 것들은 다 활용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존 맥에서 돌아갔던 프리미어 프로, 로제타를 활용하면 가동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인텔 기반으로 최적화된 프로그램들은 화질 저하 같은 그런 버그들이 발생해요. ARM 기반으로 완벽하게 호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그런 버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프리미어 프로거든요. 결국 프리미어 프로 같은 그런 메인 프로그램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업무용으로 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노트북이 되는 거죠. 인텔 기반의 프로그램을 많이 쓰시는 분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전 맥북 에어와 똑같은 단점인데요. 확장 포트가 2개밖에 없다는 게 큰 단점입니다. 물론 썬더볼트란 게 요런 거 USB-C 타입의 허브를 사서 사용하다 보면 속도 저하도 없고 문제가 없긴 하지만 결국 10만원 가까이 되는 액세서리를 구매해야 된다는 것도 큰 단점이죠. 노트북 가격의 10% 이상 되는 액세서리를 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단점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확장 가격인데요. 이번 맥북 에어는 램을 8기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27만원이라는 돈을 더 써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도 256기가를 더 넣기 위해서 27만원을 더 써야 되죠. 그렇게 54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면 타 노트북, 그러니까 AMD 노트북이랑 인텔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되려 나빠지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그런 노트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하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16기가 램, 프로 이런 걸 사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지금 약간 안정화도 덜 됐고 루머에 의하면 고성능 M1 칩이 나온다고 하죠. 그게 나오고 난 뒤에 선택을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맥북 에어보다는 프로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맥북 에어는 저처럼 8기가 램, CTO 전혀 없이 그냥 스토리지도 256 딱 해서 쓰는 걸로, 이게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맥북 에어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이번 맥북 에어는 애플의 아주 전략적인 그리고 기념적인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의미, 그러니까 나 이 정도다, 나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저처럼 이렇게 이 정도네, 애플을 할 수 있네, 인텔 뭐 했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2020년 최고 판매를 기록한 건 이번 맥북 에어, 맥북 프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팔려나가게 되면 결국 애플은 더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개발자들, 돈이 적 있네,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맥북 에어, 맥북 프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애플의 베타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 이제 본격적인 M1 생태계를 갖춰 나갈 겁니다. 앞으로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그런 생태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겠죠. 그 다음은 뭘까요? 결국 애플은 가격을 높일 겁니다. 본인의 생태계가 견고하면 견고해질수록 가격을 높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아이폰도 처음에 비하면 상당히 비싸졌잖아요. 그런 재밌는 제품이기 때문에 테크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구매해볼 만한, 그리고 대학생이라면 저는 구매해도 될 만한 그런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테스트 같은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제가 이전에 테스트해놓은 영상이 있잖아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봐요. 진짜 봐요. 똥 봐.